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토모 일본어학교의 토모입니다.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일본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학생분들한테 들었던 그런 질문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사실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였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도 되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되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. 네, 제가 오랜 그 일본어 경험의 선배로서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거는요. 우선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세우시는 걸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취미면 취미, 아니면은 뭐 그냥 자격증 따는 것만 자격증, 그 다음에 뭐 일본어를 일본인처럼 네이티브처럼 말하고 싶다라든가 명확하게 본인의 목적을 일단은 세우시는 것. 근데 이 목적, 그 다음에 이 목표라는 것은 사실 중간에 처음에 세웠던가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유연하게 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을 먼저 세우세요. 그래서 일단 저는 예를 들어서 원어민처럼 말하기를 목표로 합니다. 그러면 이건 최종 목적이에요. 네, 최종 목적에 입각해서 단기적으로 좀 끊어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. 3개월, 그 다음에 6개월, 1년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초 해야겠죠? 그 다음 지나서 이제 뭐 중급 해야겠죠?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우세요. 이거는 이제 기초 분들은 사실 목표를 세우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학원 수업을 참여하신다고 하면은 그 커리큘럼 맞춰 따라가면 되니까요. 근데 이제 중급 이상 되는 분들의 경우가 제일 조금 난해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답을 드리기 제일 어려운 케이스인데요. 뭐 중급 이상의 분들은 일단 3개월 안에 내가 듣기는 어느 정도 해놓겠다 라든가 아니면 말하는 걸 최소한 내가 간단한 대화에 있어서 막히지 않게 말을 하겠다 라든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조금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공부법을 이제 찾는 게 좋으세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기초부터 중급까지는 학원이나 그런 커리큘럼에 뭐 쭉 따라갔다고 치시고요. 근데 그 다음 단계부터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은 사실 본인이 본인의 성격과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에 맞춰서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. 거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루에 몇 시간 또는 일주일에 몇 시간 그 일본어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 투자할 수 있는가, 현실적인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그 목적을 세우셔야 돼요. 하루에 1시간도 공부하는 투자를 못 하시면서 왜 일본어가 늘지 않는지 고민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다.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대학생들은 학교 수업 바쁠 테고요. 그 다음에 뭐 사회인들은 이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하실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다 생각해서 그러면은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공부하기 힘드니까 주말에 몰아서 하자. 근데 몰아서 하면은 아니면은 뭐 주말에만 몰아서 하면 좀 부족하니까 하루에 30분, 10분이라도 하자.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얼마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일단 그거를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.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3개월, 6개월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을 이렇게 향상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요. 어느 순간 나 왜 안 늘지? 그거에만 집착을 하게 돼서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고요. 결과적으로 자꾸 핑계를 대요. 뭐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뭐가 어째서 저째서. 그래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공부는 지속되기가 힘들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목적을 정하셔야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목적을
세워 주셔야 합니다. 네, 그러면은 목표 세웠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또 자기 성찰의 시간이 들어갑니다. 본인의 성격 잘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사실 하루에 딱 한 3시간 정도 가능해요.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. 3시간은 진짜 그냥 딱 책상에서 꼭 집중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만 쭉 했어요.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했느냐?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거로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.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에는 듣고 읽고 그거를 그냥 읽는 연습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집에서도 뭐 소파에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그냥 읽는 연습, 또 듣는 것도 뭐 드라마라든가 뉴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반드시 책상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내가 진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에는 딱 그것만 집중해서 하고요. 그 나머지는 100% 집중력이 없어도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들, 즉 이거는 본인의 성향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최대한의 어떤 자기의 성향에 맞춘 그런 효율적인 공부 방식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이거는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요. 본인의 성향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,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부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들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걸 참고하세요. 근데 그게 반드시 그분이 잘한다고 해서 나랑 다 맞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나랑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서 공부법을 일단 다 여러 가지,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거를 일단 듣고 하나씩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. 그래서 빨리 본인만의 공부법을 찾으셔야 돼요. 그래서 본인만의 공부법을 빨리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래도 효율성이 높지 않아요. 그래서 첫 번째, 목표 명확하게 세우자. 그 목표를 본인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단기적 그리고 최종적인 계획을 세우자. 두 번째, 그러면 공부법을 어떻게 나에 맞는,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아서 그걸 자꾸 실행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법을 구축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많이 늘지 못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조언 드릴 수 있는 2가지는요, 요거예요. 그래서 일단 본인을 먼저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요.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목표 세우시고요.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하루빨리 찾아서 그걸 습관화 시키는 거. 일단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잘 설명을 하고요. 그 다음 시간에 또 여기에 세분화된 얘기들,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한번 요 공부 어떻게 하면 이제 일본어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